윤 작가와 지용이의 스트로이 라디오 스테이션 이번엔 양자 컴퓨터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기획자이자 주인장 윤 작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옆에는 양자 컴퓨터의 속살을 파헤치기 위해 돋보기를 들고 나타난 우리 방송의 비타민 지용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방송 전에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희는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용입니다. 제 주변 분들이 방송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금빛 샹들리에는 대체 왜 그렇게 생긴 거냐? 그 안은 진짜 금이냐? 칩은 무슨 칩을 쓰냐? 프로그램은 뭐를 쓰냐? 아무래도 양자 컴퓨터가 공학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매우 관심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논외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번외편 1부, 우주보다 추운 황금 냉동기, 희석 냉동기 해부학.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동안 우리가 겉모습만 보며 감탄했던 양자 컴퓨터의 뚜껑을 열어서 그 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지용님, 준비되셨나요? 당근이죠. 오늘은 실제 양자 컴퓨터를 만든 분들의 비밀 노트를 훔쳐보는 기분일 것 같네요. 여러분, 양자 컴퓨터 사진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죠?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황금색 샹들리에죠. 사실 그건 인류가 만든 가장 비싸고 가장 차갑고 가장 까칠한 냉장고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희석 냉동기라고 부르죠. 작가님, 근데 왜 양자 컴퓨터는 꼭 그렇게 화려하게 생겨야 하나요? 그냥 우리 집 냉장고처럼 박스형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영님, 그게 바로 엔트로피와의 전쟁 때문입니다. 여기서 엔트로피는 에너지가 질서 상태에서 무질서 상태로 확산해 가려는 우주의 경향성을 말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의 핵심인 큐비트는 정말 예민해요. 아주 미세한 열기만 닿아도 뜨거워 하면서 자기가 가진 양자 정보를 다 날려버리거든요. 이걸 결어근남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큐비트가 계산이 가능한 상태가 되려면 차가운 능동실에 넣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사는 심우주의 온도가 약 2.7켈빈 정도인데 이 냉동기 맨 밑바닥은 그보다 300배나 더 차가운 0.01켈빈 이하까지 내려갑니다. 자연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극한의 고요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고요의 성벽을 한 층씩 뜯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이 냉동기를 보면 층층이 판이 깔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선반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걸 열적 계층 구조라고 합니다. 상온인 300켈빈, 약 섭씨 27도씨에서 맨 밑바닥 0.01켈빈까지 내려가는 것은 마치 심해로 잠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층별로 온도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층은 상단 플레이트로 50에서 4켈빈입니다. 여기는 맥박 냉각기라는 장치가 1차로 열을 식힙니다. 액체 헬륨을 써서 온도를 확 낮추죠. 두 번째 층은 중간 플레이트로 여기는 1에서 0.01켈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기술이 들어갑니다. 헬륨의 동위원소를 섞어서 온도를 소수점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마지막 맨 밑바닥 층은 믹싱 챔버입니다. 여기가 바로 양자칩이 사는 집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장소죠. 아, 이렇게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서 온도를 달리하니 마치 샹달리에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근데 작가님, 왜 아래로 갈수록 판들이 다 금색이에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건 금으로 플렉스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극저온에서는 열을 전달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한데 구리는 전도성이 좋지만 공기 중에서 산화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부식을 막고 열 전도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순금으로 두껍게 도금을 하는 겁니다. 금은 구리만큼 열 전도성이 좋으면서도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거든요. 아, 금이 예뻐서가 아니라 열을 가장 잘 통제하기 위한 황금 방패였네요. 그럼 그 장치 전체가 수십억 원 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작가님, 근데 냉장고는 가스가 돌면서 시원해지는 거잖아요. 이 우주 최강 냉동기는 어떤 가스를 쓰나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냉매가 아니라 헬륨 동위원소를 씁니다. 헬륨3과 헬륨4라는 녀석들이죠. 얘네 둘이 섞이면 정말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묘한 일이라뇨? 무슨 마법이라도 부리나요? 일종의 양자 유체역학 마법이죠. 온도가 절대 영도 근처로 내려가면 이 두 헬륨이 기름과 물처럼 층이 나뉩니다. 이걸 상분리라고 해요. 이때 헬륨 3림 입자가
헬륨-4가 있는 층으로 증발하듯 넘어가는데 이때 주변의 열을 미친 듯이 흡수합니다. 아, 우리 몸에 알코올 바르면 시원해지는 것처럼 헬륨이 옆간으로 넘어가면서 열을 뺏어가는 거군요. 비유가 완벽합니다. 하지만 차원이 다르죠. 이 과정은 펌프만 계속 돌리면 무한히 반복될 수 있어요. 덕분에 외부에서 열이 조금씩 들어와도 이 헬륨 형제들이 계속해서 열을 밖으로 퍼내며 0.01 켈빈이라는 기온을 유지하는 겁니다. 작가님, 냉동기 내부를 보면 금색 판 사이로 수백 개의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이게 마치 거미줄 같아서 저는 좀 징그럽기도 하더라고요. 하하, 그게 바로 엔지니어링의 정수입니다. 그 전선들은 동축 케이블입니다. 양자칩에 명령을 내리고 결과를 받아오는 통로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모순이 발생합니다. 모순요? 무슨 모순이죠? 전선은 정보를 날라야 하지만 동시에 금속이잖아요. 금속은 열을 너무 잘 전달합니다. 상온의 따뜻한 열기가 이 전선을 타고 맨 밑바닥 큐비트에게 전달되면 바로 큐비트가 타버리는 거죠. 아, 고속도로는 뚫려 있어야 하는데 뜨거운 바람은 못 지나가게 막아야 한다. 진짜 어렵겠는데요? 그래서 소재가 특별합니다. 위쪽은 열 전도율이 낮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구리니켈 합금을 쓰고 아래쪽 큐비트 근처는 저항이 아예 없는 초전도몬 소재인 니오뷴 티타늄 합금을 씁니다. 중간중간에 어테뉴에이터라는 장치를 달아서 신호의 에너지는 깎으면서 열 유입은 철저히 차단하죠. 배선 하나하나가 엔트로피를 막기 위한 처절한 사투의 기록입니다. 작가님, 그럼 전 세계에서 이 황금 냉장고를 제일 잘 만드는 곳은 어디인가요? 아무래도 구글이나 IBM이겠죠? 맞습니다. IBM은 최근 골든아이라는 거대한 냉각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무려 1.7 입방미터의 냉각 공간을 가졌죠. 웬만한 대형 냉장고보다 큽니다. 수천 개의 큐비트를 한꺼번에 집어넣겠다는 야심이죠. 와, 대단하네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설마 아직도 전량 수입인가요? 그럴 리가요. 제가 2편에서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의 SDT가 사고를 쳤습니다. 2025년 퀀텀 코리아에서 국내 최초로 국산 희석 냉동기를 공개했거든요. 대박! 이제 우리도 남의 냉장고 안 빌려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STD의 냉동기는 진동을 최소화하는 설계와 정밀한 온도 제어 능력을 갖췄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냉동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 냉각 패권의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제 우리는 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 칩이 살 수 있는 우주 최저온도 가옥을 짓는 건축주가 된 셈이죠. 작가님, 오늘 번외편 1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는 시간이었어요. 양자 컴퓨터가 단순히 소프트웨어 싸움인 줄 알았는데 그 밑바닥에는 절대 영도를 향한 인류의 처절한 공학적 사투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큐비트 하나를 지키기 위해 금을 바르고 헬륨을 섞고 특수 합금 전선을 꼬는 그 과정들.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현대 공학의 예술입니다. 자, 여러분, 샹들리에의 속살을 뜯어봤으니 이제 궁금한 게 또 생기시죠? 저렇게 차가운 냉장고 속에 갇힌 큐비트한테 대체 어떻게 말을 걸고 어떻게 답을 듣는 거야? 지용님이 제 마음을 읽으셨네요. 이어지는 번외편 2부에서는 파동을 연주하는 지휘자, 구동과 소프트웨어 편을 준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파로 큐비트를 춤추게 하는 그 마법 같은 지휘법을 공개해드릴게요. 여러분, 번외편 2부도 안 들으면 섭섭하겠죠? 채널 고정! 지금까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지용이. 윤 작가였습니다. 이어지는 2부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윤 작가와 지용이의 스트로이 라디오 스테이션 잠시 후 2부 시작합니다.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2부 시작합니다. 지난 1부에서 우리는 큐비트가 사는 황금 냉장고의 외형을 뜯어봤죠. 오늘은 그 차가운 기계 장치에 영혼을 불어넣는 법을 배울 겁니다. 지용님, 우리가 컴퓨터를 코딩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당연히 노트북 앞에 앉아서 파이썬을 켜는 거죠. 요즘은 바이브 코딩이라고 저같이 파이썬을 잘 모르는 사람도 AI의 도움으로 코딩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작가님, 양자 컴퓨터도 파이썬으로 코딩하나요? 코딩으로는 모두 사용이 가능해요. 많이들 파이썬을 사용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짠 코드가 어떻게 양자칩인 큐비트로 명령을 전달할까라는 겁니다.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큐비트는 전 우주에서 가장 고요하고 밀폐된 곳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알려주세요. 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코드를 실행시키는 순간 코드 명령은 트랜스파일레이션이라는 번역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 양자칩마다 큐비트의 주파수와 연결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큐비트별로 입력이 가능한 방식으로 명령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단원 한 명 한 명이 다른 나라 사람들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합주가 가능하겠어요? 합주 전에 단원들에게 악보를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해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트랜스파일러는 코드를 분석해서 칩의 실제 구조에 맞는 실전용 악보로 다시 그려줍니다. 이때 글자로 된 명령은 지속시간, 진폭, 위상, 주파수라는 4가지 파라미터를 가진 펄스 스케줄로 변신하게 되죠. 악보 비유 좋네요. 근데 작가님, 그럼 그 악보를 가지고 실제로 연주하는 연주자는 누구인가요? 냉장고 안에 있나요? 아니요, 연주자는 냉장고 밖 상온의 렉에 살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가장 핫한 장비는 퀀텀 머신스의 OPX100이나 키사이트의 최신 제어 솔루션들입니다. 이 장치 안에는 FPGA와 RFOC라는 괴물 같은 반도체들이 들어있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만 들으면 엄청 하이테크인 것 같네요. 특히 요즘은 DDS라고 직접 디지털 합성 기술이 대세입니다. 예전에는 신호를 섞어주는 아날로그 믹서기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초고속 DAC라는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가 직접 4에서 8GHz의 마이크로파를 뽑아냅니다. 구글의 윌로우 시스템도 수천 개의 제어 채널을 FPGA로 실시간 관리합니다. 덕분에 믹서기 특유의 노이즈인 LO, 누설 걱정 없이 큐비트에게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나노초 단위의 속삭임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거죠. 작가님, 근데 상온에서 만든 그 강력한 전기를 그대로 냉동기 밑바닥 큐비트한테 쏘면 큐비트가 타버리지 않을까요? 일부에서 봤을 때 큐비트는 엄청 예민하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에서도 살짝 언급은 했는데 신호를 일부러 깎고 또 깎으면서 내려보냅니다. 이걸 감쇄기의 역설이라고 해요. 우선 300켈빈의 상온에서는 신호를 아주 크게 만들어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층이죠. 4켈빈 스테이지에서는 마이너스 20dB 감쇄기를 지나며 신호를 100분의 1로 줄입니다. 동시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 잡음도 100분의 1로 줄이죠. 마지막으로 믹싱 챔버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깎습니다. 결국 큐비트가 받는 신호는 상온 대비 수십억 배 약해진 포톤이라고 하죠. 단일 광자 몇 알 수준의 미세한 파동입니다. 열은 철저히 막고 정보만 쏙 골라 전달하기 위한 공학적 사투인 셈이죠. 작가님, 드디어 파동이 큐비트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뭐죠? 네, 여기서부터는 진짜 무용의 세계입니다. 큐비트는 라비 진동을 합니다. 파동의 면적을 180도 회전만큼 딱 맞춰 쏘면 0이 1로 뒤집히는 X게이트가 완성되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집에서 요리를 하려면 주방에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럼 벽에 있는 똑딱이 스위치를 켜겠죠? 이건 디지털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 집 주방 전등에는 똑딱이 스위치가 아니라 디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디모드를 돌려서 적당한 밝기로 조절을 해야죠. 바로 그거예요. 제각각인 양자들을 우리가 작업하기 좋은 중간 밝기 상태로 조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양자 컴퓨터의 경우는 적당한 중간 밝기 상태를 결맞음 혹은 중첩 상태라고 합니다. 양자들을 계산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는 과정인 거죠. 양자들을 계산 가능 상태로 세팅한다? 이거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쉽지 않아요. 조절을 실패하면 양자들은 계산 범위를 탈출해버립니다. 이걸 막기 위해 DRAG, Derivative Removal by Adiabatic Gate 펄스 기법이 있습니다. 파동의 모양, 즉 가우시안 엔벨로프에 그 미분값을 슬쩍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큐비트가 엉뚱한 상위 에너지 상태로 새지 않고 계산 공간 안에 야무지니 머물게 되는 거죠. 내용이 너무 어렵죠? 이렇게 다시 설명해 볼게요. 양자들은 각자 다른 파동과 주퍼수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각자 다른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트랜스파일레이션이고 이 각자의 움직임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움직임을 상쇄하는 주파수와 진폭 등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이 파동을 큐비트의 마이크로파로 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양자 개선이 가능한 결맞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가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해요. IBM의 헤론 프로세서는 이 DRAG 펄스를 0.1 나노초 단위로 정밀하게 조정합니다. 덕분에 게이트 정확도, 즉 피델리티를 99.9%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기존의 DRAG는 마이크로파 한 개만으로는 완벽히 통제가 안 돼서 가상 제트그리트라는 걸 만들고 펄스를 쏴줬거든요. 헤론은 이 펄스를 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음에 쏠 파동의 박자, 즉 위상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슬쩍 바꿔주면 끝이에요. 시간도 0, 어려움도 0. 정말 알토란 같은 기술이죠. 작가님, 큐비트 하나는 알겠는데 두 개를 엮는 얽힘은 어떻게 만드나요?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기술인 것 같던데. 그렇죠. 현재 IBM 시스템의 표준인 교차 공명 게이트가 답입니다. 1번 큐비트인 제어 큐비트에 신호를 쏘는데 주파수는 옆집 2번 큐비트인 타겟 큐비트의 주파수에 맞춰서 쏘는 기발한 방식입니다. 그건 내 이름을 부르는데 목소리는 옆집 철순의 아빠 목소리를 내는 건가요? 그럼 이름을 듣고는 제가 돌아보고 목소리를 듣고는 옆집 철수가 돌아보니까요. 비유가 완벽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어 큐비트의 상태에 따라 타겟 큐비트라 춤을 추게 됩니다. 이때 원치 않는 잡음들이 섞이는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에코 시퀀스를 씁니다. 펄스를 쐈다가 큐비트를 한번 뒤집고 파이펄스를 보내죠. 그리고 반대 위상의 펄스를 다시 쏘는 거죠. 그러면 나쁜 잡음은 서로 상쇄되어 사라지고 순수한 얽힘만 남아서 우리가 아는 C노트 게이트가 완성됩니다. 자,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제 답을 읽어야죠. 0인지 1인지 어떻게 알아요? 분산 판독 기술을 씁니다. 큐비트 옆에 공진기라는 작은 악기를 붙여두고 큐비트 상태에 따라 변하는 악기 소리의 위상을 듣는 거죠. 그런데 이 소리가 너무너무 작아요. 마이너스 140dBm 정도. 개미가 속삭이는 소리보다 작습니다. 그럼 보청기가 필요하겠네요? 그냥 보청기가 아니라 TWPA라는 초능력 증폭기가 필요합니다. 수천 개의 조셉슨 접합을 전선 형태로 이어붙인 이 장치는 잡음은 거의 안 들리면서 신호만 100억 배 뻥튀기 해줍니다. 그리고 2026년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TWPA로 20개 이상의 큐비트 신호를 동시에 증폭하는 주파수 다중화 기술이 표준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냉동기 밖에서 큐비트가 나 0이야! 라고 외치는 소리를 아주 선명한 디지털 신호로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작가님, 오늘 내용 정말 심오하네요. 그럼 요즘 개발자들은 이 복잡한 물리 과정을 다 알면서 코딩하나요? 아니요, 이제는 퀀텀 서버리스의 시대입니다. 개발자는 물리적 하드웨어를 몰라도 됩니다. 큐스킷 런타임 프리미티브스 V2 같은 플랫폼이 이 복잡한 과정을 모두 추상화해서 연결시켜주거든요. 그럼 오류는요? 아까 그 유리멘탈 큐비트들 말이에요. 그래서 오류 완화 기술을 씁니다. 특히 2026년 각광을 받는 쉐이디드 라이트콘 기법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양자 회로에서 결과에 영향이 적은 노이즈는 과감히 무시하고 중요한 오류만 골라내어 수학적으로 제거합니다. IBM은 이 기술을 통해 실제 하드웨어에서 100단위 이상의 깊은 회로를 돌리면서도 정답에 가까운 기대값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개발자들은 확률적 오류 제거나 0점 잡음 노접화 같은 옵션만 선택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노이즈를 지워준 깨끗한 데이터를 배달해줍니다. 작가님, 오늘 번외편 2부까지 듣고 나니 정말 전율이 돋아요. 우리가 친 코드 한 줄이 절대 영도의 세계에서 마이크로파의 춤이 되고 다시 우리에게 데이터로 돌아오는 이 여정. 이건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인류가 만든 가장 정교한 디지털 양자 곡주 같네요. 그렇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정교한 아날로그 현상을 디지털의 정밀함으로 통제하는 공학의 정점입니다. 이 신호사슬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노이즈와 불확실성을 뚫고 진정한 양자 이득, 퀀텀 어드밴티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번외편 어떠셨어요? 양자 컴퓨터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 이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가 양자 컴퓨터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그리고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주인장 윤 작가, 비타민 지용이었습니다.